안녕하세요. 김혜승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25일 날 학교 간다고 마음으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있었는데 다시 또 연장이 돼가지고 안타깝지요. 여러분들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애쓰고 힘드신 가운데서 이렇게 학기가 거의 이제 6월이 다가오는데 조금 더 힘내셔서 이제 두 주는 얼굴을 뵙기를 이제 소망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강의 지역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개신교가 이제 페이지 보면 273페이지를 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의 이제 그 사랑의 실천의 명제죠.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청지기의 역할, 봉사자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이제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 하나의 역사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예, 어, 하나님의 이거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선교사에 의해서 전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제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활동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교사들이 정말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와서 개신교가 들어온 이래로 놀라울 정도의 양적 팽창, 현재 그렇죠. 활동을 했죠. 그리고 그 개신교는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고 생활 개선을 주도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것에 이제 영향을 미쳐왔죠.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또 서구식 병원이나 절제운동, 여성해방운동, 사회 사업활동 예,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한국 교회는 지역 사회에서 이제 이웃을 위한 그런 이제 사회적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그렇게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의 올바른 방향과 아울러서 기독교 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본래의 기능을 이제 다시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기독교 사회와 지역 사회의 관계적 의미를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를 이제 근데 요거 조금 이따가 하고요. PPT를 보겠습니다. PPT를 보면 제가 지역 사회란 뭐예요? 하나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요 한반도 내에 예, 강을 중심으로 저쪽 중국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의 국경선이 되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이제 남북한이 갈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통틀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이 안에 도가 수없이 많이 존재하죠. 예,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각 도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이제 큰 국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죠. 네, 조직이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 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노동부, 물론 여러 가지 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직에 그런 많은 부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 지역사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면서 우리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야말로 그 지방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합을 해서 지역사회가 현재 이제 활동하고 발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이제 먼저 한번 나눠볼게요. 교육부와 노동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를 보면 사회복지는 원래 이제 아동,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그 다음에 노인과 그리고 여성, 네, 또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가족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문화 가족까지 이렇게 이제 더 한 파트가 들어왔죠. 그 이분들이 다 어디서 살아요? 네, 우리는 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학교에 오신 분들 다 보면 내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 사회에서 그 어느 동네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 사회의 영향을 주고 만들면서 우리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문화 가족이 이제 또 이렇게 생기면서 또 피부색 다른 이런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세터민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부터 우리가 다름을 갖다가 인정하고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 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역 사회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런 모토 아래서 예, 모두 다 행복한 해피투게더. 예, 이렇게 그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살면서 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과 영향을 이제 우리한테 미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활동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든지 내가 도움을 받을 점이 있다면 또 예, 요청을 하죠. 그게 그런 기후 속에서 조직화된 그 체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지역사회가 뭔지 먼저 볼게요. 지역사회란 아까 제가 대한민국 지도를 넣듯이 팔도강산 우리 노래가 있듯이 그렇잖아요. 예, 그 도마다의 각각의 독특한 지역 문화가 있고 그 지역에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지역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죠. 예, 그래서 물리적 환경이 다를 때 사람들이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아주 강인하잖아요.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 좀 유하고 그런 것이 하나의 지리적이고 기후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이제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역사회란 사람과 지역 또는 지리적 집합체를 이제 의미하는 게 이게 사전적 의미로 지역사회는 어원이 공동의 커먼로 공동체, 공동 운명체 또는 공동 소유 등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의 정의는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지역사회 정의는 사람들이 모여 일상생활을 하는 어떤 지역이죠. 그래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지리, 공간적 자연환경에 시각을 두고 그 환경 가운데서 영위되는 삶의 특질을 밝히는 것.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는 공동체, 공동 운명체의 뜻으로 환경의 하위 체계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하위 체계들을 포함하는 상위 체계이기도 합니다. 조각조각 나눠서 보면 각 가정이죠, 사실은. 근데 최소의 집합이 그런데 이 가정들이 다시 모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지역사회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성공한 삶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를 갖다가 초월하는 삶을 살 때 성공하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세계 위인전에 나올 만큼 영향을 미친다면 이미 지역사회를 초월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의 네, 삶의 터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정한 지리적 경계를 가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네, 사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전통과 관습과 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예, 지역사회를 이렇게 개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농촌이 있고 어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도시가 있고 광촌, 네, 석탄 캐고 이런 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산촌이 있고 그리고 또 공업 지대가 있죠. 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우리나라가 이제 농사를 근본적으로 지어오던 사회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을 먼저 볼게요. 농촌 지역을 보면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죠.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래서 먹는 것도 아무래는 농촌에서 나는 이제 채소가 주로 많이 나는 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주로 많이 음식 문화가 그러고, 농촌에는 이제 쌀과 이제 주식을 생산하다 보니까 떡 문화도 발달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산촌으로 가면은요, 계단식 PPT 23쪽에 보면 계단식 논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렇게 산촌에는 또 나름의 이렇게 이제 귀틀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면서, 옛날 지금은 다 현대화됐지만 옛날엔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와집을 짓고 살았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나는 산에서 나는 송이버섯이라든지 자연산 표고버섯 이런 거를 이제 또 식문화가 발달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강원도 정선 같은 데 가면 곤드레 나물밥, 뭐 산채 비빔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 특산물을 이제 많이 재배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또 먹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 다음에 어촌으로 가볼게요. 어촌은 어때요? 네, 보시다시피 말 들어도 여러분들은 금방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네, 어촌에서는 생선이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 고기를 잡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또 식문화는 회를 많이 먹고, 네, 해물탕이라든지 찌개를 이제 찜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많이 먹는 식문화가 또 발달을 했죠. 도시를 가보겠습니다. 도시에는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그리고 사는 곳은 주로 아파트에 많이 살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 사회마다 그 지역 사회마다의 독특한 생산물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네, 이렇게 각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서울로 이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 가락시장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각종 그런 야채라든지 이런 이제 식재료들을 이제 뭐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공급이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돼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복지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또 각 지역마다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이라 또 후원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이제 밤을 마련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또 감사하고,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또 감사하고, 봉사자한테 감사하고,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이제 행사도 갖지요. 네, 그래서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각각의 그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사회 통합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네, 사회는 예, 사회는 문화를 공유하는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네, 그래서 문화는 이들 구성원들이 학습한 행동 양식이라든지 전통, 의식, 식문화 등의 총체이다.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고안된 생활 설계이며, 개인은 그 사회의 성원으로 태어나서 그 사회의 문화를 학습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영위하는 거. 네, 그리고 문화는 인간 생활의 본질이면서 문화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 사회나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렇지만 확연히 다른 거가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가 정말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또 전라도 사람, 제주도 사람, 네, 강원도 사람 말이 다르죠. 같은 말인데 그 어감이 달라요. 그랬더래요. 예, 그러면서 강원도 사람들 사투리 또 어떻게 특이해. 부산 사람들은 어때요? 또 예, 좀 억양이 억세잖아요. 함경도 사람들 에미나이가 하면서 그런 특별한 억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여자를 갖다가 그쪽 북쪽에서 에미나이라고 하고, 경상도에서 가시나이라고 하고,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다른, 그러나 뜻은 같죠. 네, 그렇듯이 이게 그 사회마다 각 도마다 존재하는 말과 풍습과,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식문화가 다르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 지역 사회의 이제 기능을 한번 보면은 생산, 분배, 소비, 사회와 사회 통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규범에 순응하도록 행동을 규제하고요. 개인이나 집단에게 사회가 바라는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작용을 하죠. 사회 및 그 내부의 집단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적으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이라든지 범죄, 긴장을 처리하여 균형을 회복하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어떤 행동은 하게 하고 어떤 행동은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고요. 상호 부조의 기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 유형은 첫째가 이제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중소도시 수원, 강릉, 경주 이런 식으로 이제 읍 지역, 강경, 논산, 홍성 같은 이런 부락 등의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지역사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가 경제적 기반에 따른 지역사회 구분으로 광산촌, 산촌, 어촌, 관광지, 공업단지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정부의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구, 면, 읍, 동 예, 이렇게 이제 구획이 되죠. 네, 그리고 넷째가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을 기준으로 한 지역사회의 구분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 외국인촌, 장애인 밀집 지역, 또 미국으로 보면은 할렘가라든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유대인 거주 지역 이렇게 이제 이렇게 특별히 이제 그 자기네 이제 다민족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인천에 가면은 중국의 차이나타운이 있듯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은 대다수의 경제적, 인종적 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을 유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문화를 잠깐 했는데 이제 문화의 개념을 볼게요. 문화의 개념은 정의가 인간이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형식, 삶의 양식이며 그 삶이 표현하는 행동과 사고와 관련된 삶의 현상이며 합의된 행동 기준이 문화의 원천이 된다. 예, 문화의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 네, 그 지역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어떤 그 인디언 나바오족 이런 사람들 그냥 마른 그 뭐죠? 진흙 그런 지역에 살잖아요. 그 나바오 그 원주민들이 그래서 그들만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 가치민, 규범, 관습, 신앙, 예술, 법률의 총체이다. 그래서 가장 문화에서 가까운 것은요. 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유된 삶을 산단 말이죠. 공유하는 생활 양식, 의식주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 지역 사람들. 어촌에 대해서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요 주로 생선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의식주가 이렇게 거의 공유된 의식주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가치와 어떤 규범을 만들어가고 또 관습과 신앙, 네, 신앙도 그래요. 정말 시골로 갈수록 토속 신앙이 훨씬 더 많지요. 거기에 매달리고 그리고 또 예술도 네, 또 다르죠. 그 표현되는 것이 그리고 법률, 네, 그 지역마다의 그런 게 다르죠. 그래서 문화의 개념은 하나의 생활 양식을 얘기할 수 있고요. 행동 양식으로 볼 수 있고요. 가치 및 규범, 관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까지는 아니지만 규범, 네, 어떤 제사를 차린다든지, 네, 또 남의 집에 갈 때 어떤 예절이라든지 이런 거. 관습은 뭐예요?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뭐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고 뭐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그 부모 곁에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고 그게 이제 하나의 관습이 된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칠거지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악법도 존재하면서 관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가, 네, 토속 신앙을 가졌는지, 네, 그들만의 특별한 어떤 신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술과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총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의 특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유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성이 있죠.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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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우리의 그 민요를 할아버지가 부르면서 노래를 하시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미녀를 따라서 아리랑을 배웠고, 또 아버지의 그 아리랑, 또 어디서 이제 노래 부를 술 한 잔 드시고 춤출 때 아리랑을 부르고 도라지 타령을 부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그 밑에 또 손자가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학습성이 있죠. 그 다음에 보편성이 있어요. 예, 공유된 하나의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적성이 있죠. 네, 옛날부터 우리 5천년 역사 이래 옛날부터 내려온 축적된 우리 안에 집단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걸 한마디로 다 말하지는 못해 나도 모르는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적성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 시대로 보면은 뭐 불교를 숭상했는데, 그 다음엔 어때요? 유교로 넘어왔죠. 그러다가 조선 말이 돼서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혼재돼 있는 거죠. 그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걸 본다면 불교와 유교와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듯이 어떤 그 상징성.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태극기를 보면 외국에 나가서 이제 가슴이 이제 뭉클해서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 어떤 상징성이 있죠. 예, 그리고 역동성이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문화는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화도 살아서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후대로 계속 내려가고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이질적인 다문화 가족으로 이렇게 가는 사회에서는요, 다른 나라, 태국에서 왔다, 필리핀에서 왔다, 아니면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 나라만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문화적 갈등도 있지만 또 서로 어때요? 서로 그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면서도 서로 주고받는 영향에서 새로운 것이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있죠. 네, 다른 많은 누구죠? 많은 솔로몬 왕이 정말 자기 부인이 몇 명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이 같은 지역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수많은 이렇게 지역에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그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집 딸을 데려다가 부인을 만들어서 궁에 살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하나, 부인이 하나 더 많이 다른 지역에서 오면 올수록 그 여자가 가져온 문화도 또 따라오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문화는 공유성 7가지, 학습성, 보편성, 축적성, 상징성, 역동성,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문화의 특성을 본다면 정과 한과 체면이죠. 우리는 정에 아주 관계 문화이기 때문에 정에 약해요. 그래서 누가 부탁하면 잘 들어주지 못하고, 또한 참고 참다가 여기 가슴에 너무 한이 많은, 특히나 여자의 일생,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처럼 그렇게 한이 많죠. 근데 우리의 후손들은 그런 한을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 나라에 지금까지 내려온 그 문화 속에 한이 있기 때문에 한은 계속 아마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체면 문화죠. 양반 사회에서 생긴 그 체면 문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도 체면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한 또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너무 체면을 차리다가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거를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지 드셨습니까? 옛날에 그러면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제스처를 하면서 밥 먹은 신용을 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체면 문화가 발달을 해서 눈치가 이제 많이 발달을 했죠. 네, 그리고 엄청난 이제 가족주의, 어떻게 보면 가족주의라기보다는 혈연주의라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리고 어떤 연줄이 필요해요. 출세하는데도 연줄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성공하고 학교에 취업을 한다든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공부하던 분의 한 분, 아들이 늦둥인데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얼마나 많이 네 얼마나 많이 그야말로 지원서를 냈지만 안 된,
정말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쓴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총장으로 있는 자기 친구를 찾아간 거죠.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 그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했더니 그 학교에 아들이 취업이 된 거예요. 정말 내가 볼 때 그분이 웬만했으면 그걸 부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분의 이제 하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분이 친구한테 아들을 취업을 부탁하실 정도로 그렇게 쉽게 부탁하진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줄이 필요해요. 다 거절당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에 이제 취업을 한 케이스를 봤습니다. 아버지 덕을 봤지요. 네, 동료의식. 네, 동료의식. 나는 어디 마산에 무슨 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부산에 뭐 무슨 부산 대학을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고향 까마귀를 만나도 반갑다고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그런 이제 그 끈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작용을 하죠. 한국 문화의 특성이죠. 이것이 참 좋은 면도 많지만 네, 어떨 때는 파벌주의가 되기도 했죠. 네. 그래서 또 하나 물음표를 해놨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각각의 이제 그걸 넣으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문화는 적응 체계와 관념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에 대한 적응 체계는 자연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생태학적으로 유용하고요.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념 체계는 사람들의 지각과 신념과 평가, 행동에 관한 일련의 기준으로 정신 활동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적응제와 관념 체계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의 유형은 물질적인 문화와 규범적인 문화와 네, 거기에 규범적인 문화에서는 관례와 관습, 법 이것이 존재하고 세 번째 이제 관념적인 문화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문화 네,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삶이 정신적인 문화와 물질적인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규범 네, 7살이 되면 만 7살이 될 때 8살 때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고 뭐 또 어떤 그 사회적 시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성년이 되면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관례가 있죠. 네, 그리고 뭐 복식 결혼할 때 옛날엔 다 예, 그 신부 집에 가서 마당에다가 이제 그걸 차려놓고 이제 서로 절하고 이런 결혼 이런 문화가 있었죠. 네, 그리고 관습, 네, 뭐 장례 문화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이 또 존재했고요. 예, 그리고 관념적인 문화. 그래서 우리 유교 문화는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라기보단 관념적인 게 굉장히 더 많이 발달을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기능을 보면은요, 사회화와 네, 그 다음에 욕구 충족과 사회 통제, 사회 존속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첫째가 사회화를 시키죠.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으로 네, 그 사회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화를 시키는 과정이 긴 여정으로 시작되잖아요.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예, 보살피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사회화를 시키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원하는 걸 요구 충족을 시키잖아요. 또 우리가 네, 다 어른이 됐지만 우리의 어떤 그 문화권 안에서의 욕구가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고 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통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때요? 관습이라든지 관념, 관습,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 사회 존속을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사회가 존속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문화, 네,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수천 년을 이어 내려와서 또 앞으로도 후손들한테 네, 또 계속 흘러내려가겠죠. 네,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에서 하나의 신화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뭐 나이 어린 사람들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죠. 홍익인간. 네. 그리고 네, 우리는 뭐 고려 시대도 그렇고 하여튼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 그 이전 시대도 왕이 존재했잖아요. 네, 이렇듯이 임금님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임금님이 궁궐에서 이제 사는 거, 그 다음에 양반과 양반이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상, 예, 상민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반상이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복식은 또 이렇게 궁중복식과 또 일반 이제 한복이지 이렇게 참 예쁘죠. 네. 그리고 우리의 식문화에서는 밥이 중요했죠. 하얀 쌀밥이 중요했죠. 가난한 시대에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듯이 쌀밥과 보리밥.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식문화에서 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죠. 봄 되면 장 담그면 이제 1년을 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쌀이 이제 주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떡을 주로 해서 먹었죠. 네. 시루떡도 있고요, 송편도 있고, 가래떡도 있고, 쑥인절미에 그냥 보통 하얀 인절미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넣어봤어요. 여러분들 맛있겠죠? 예. 이 시루떡은요, 저는 기억하건대 어릴 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백성면 하가읍리라는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가을이면 엄마가 꼭 고사를 지내셨어요. 그래서 시루 2개를 이제 떡을 쪄요. 시루 2개였나 3개를 찐 것 같아요. 큰 시루 2개에다가 작은 시루 하나. 작은 시루 하나에는 이렇게 찹쌀로 만든 팥떡이고요. 이거 시루떡을. 그리고 큰 거 2개는 맵쌀로 한 이제 떡으로 이렇게 해서 시루떡을 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루떡을 다 찌고 나면요, 뒷집 할머니가 오셔서 안방에다가 떡 썰어 놓은 거 상에다 갖다 놓고 뭐라고 빌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건넌방으로 가서 또 뭐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외양간으로 뭐 닭장 앞으로 아무튼 집안 다 헛간으로 뭐 다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비시더라고요. 그냥 뭐 어린애니까 뭘 하나 그러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구네 집에 이것 갖다 드려라 그러면 저는 신이 나서 그 떡을 돌리는 기억이 나요. 해마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고사를 지낸 거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야말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갖다가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나눈 거죠. 근데 우리 집만 그랬냐? 떡 하는 날이 다 달라요. 어느 집에는 또 어느 날 떡을 해서 또 가져오면 또 엄마한테 잘 먹겠다고 말씀드려라. 그리고 또 받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우리가 먹고. 네. 그게 그런 이제 문화 속에서 자랐죠. 그래서 이 시루떡을 보면 그 푸짐하게 시루에다가 떡 찌든 거, 김이 물어